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 아닐까? 퇴직 후에 나는 누구인가?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공자는 50세를 지천명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즉,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라는 뜻이죠. 오늘 주인공은 53세 윤정희 씨와 55세 최상민 씨입니다. 두 분 모두 인생의 전환점에서 방황했지만 결국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분들입니다. 1장 윤정희 씨의 이야기 빈집의 고요함. 아침의 정적. 윤정희 씨는 중학교 행정실에서 20년간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첫 번째 월요일 아침, 평소 같으면 7시에 일어나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알람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뜬 시간은 8시 30분.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대학생인 아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조용한 집이었나? 20년 동안 아침마다 벌어지던 전쟁 같은 시간들이 사라지니 집은 마치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묘한 기분에 젖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역할의 상실. 직장에서는 윤 선생님이었고 집에서는 엄마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어떤 호칭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윤정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첫 주는 그동안 미뤄둔 집안일들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닫고 베란다 화분을 손보는 일들 말이죠. 하지만 2주차가 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가장 힘든 건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정희야, 퇴직하니까 어때? 좋지? 응, 좋긴 한데.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퇴직을 축하해줬고 부러워했으니까요. 작은 실험의 시작.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에서 하루 5줄 글쓰기 챌린지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매일 5줄씩 일상을 기록하는 간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도 못하겠어? 무심코 시작한 블로그. 첫 번째 글은 이랬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저녁에 아들과 통화했다. 하루가 또 지나간다. 처음에는 정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을 나열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매일 쓰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비를 보며 든 생각은 빗소리가 이렇게 다양했나 하는 것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처마에서 떨어지는 소리, 나뭇잎을 적시는 소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을까. 논어와의 만남. 블로그를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달의 책은 논어였습니다. 지천명 50세의 하늘의 뜻을 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정희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자도 50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길을 알았구나.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정희 씨는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53세. 나도 이제야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다.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것이다. 나만의 목소리 찾기. 블로그를 계속 쓰면서 정희 씨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엔 누가 읽을까 신경 쓰며 괜찮은 글을 쓰려고 했다면 이제는 정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만난 옛 동료가 요즘 뭐해? 라고 물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쉬고 있어라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글 쓰고 있어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내가 가진 새로운 정체성을 인정하는 기분이었다. 블로그 방문자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정희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희님 글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저도 퇴직 후 방황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나네요. 새로운 연결의 시작. 6개월 후 정희 씨의 블로그는 작은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50대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격려하는 공간이 된 거죠. 공자가 말한 지천명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남들과 나누는 것. 정희 씨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 어떤 생각을 나눠볼까 하는 설렘이 있으니까요. 2장 최상민 씨의 이야기 무너진 일상. 갑작스러운 퇴직. 최상민 씨는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25년간 영업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회사가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작스럽게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상민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25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는 명예퇴직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줬지만 본질은 해고였습니다. 무너지는 일상. 퇴직 후 첫 주 상민 씨는 그동안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건 여전했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25년간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거든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오후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는 삶이 된 거죠. 가장 힘든 건 아내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나가서 뭘 해?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상민 씨는 자신이 집안의 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존감의 추락.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영업일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지만 그 관계들이 모두 일을 매개로 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지? 최상민 팀장이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거울을 보면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55세,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 친구들이 철학 독서 모임 한다는데 한번 나가봐. 철학? 내가 무슨. 그냥 한 번만. 나도 답답해. 억지로 시작한 독서 모임. 친구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철학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억지로 갔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논어를 읽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고 상민 씨처럼 퇴직 후 시간이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읽은 구절이 상민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지지자는 호지자만 못하고 호지자자는 락지자만 못하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모임을 이끄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공부든 일이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좋아해서 하는 것이 낫고 좋아해서 하는 것보다는 즐겨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이죠. 깨달음의 순간. 집에 돌아온 상민 씨는 그 구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는 단계에서만 머물렀구나. 일을 좋아한 적이 있었나? 즐긴 적이 있었나? 25년간 영업을 했지만 정말 좋아해서 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자. 다음 주 독서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논어를 미리 읽어가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열정의 발견.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했는데 저는 55세에 학문의 뜻을 두는 것 같습니다. 상민 씨가 모임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논어뿐만 아니라 맹자, 중용, 대학까지 읽어나갔습니다. 어려운 한자도 하나하나 찾아가며 공부했죠. 여보, 요즘 달라 보여.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모임의 리더가 되다. 6개월 후 상민 씨는 독서 모임의 중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미리 공부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토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상민 씨, 모임 운영을 맡아보시겠어요? 정말 잘하세요. 선생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상민 씨는 고민 없이 승낙했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철학을 이야기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공자가 말한 락지자가 바로 이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것이 좋고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1년이 지난 지금 상민 씨는 지역 내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는 상민 선생님으로 불리게 된 거죠.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도 상민 씨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문의해 옵니다. 25년간 물건을 팔았다면 이제는 지혜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는 글쎄요. 둘 다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3장 두 사람이 찾은 새로운 길. 공통점과 차이점. 윤정희 씨와 최상민 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글쓰기를, 한 명은 철학 공부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공자의 가르침에서 위로와 방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정희 씨에게는 지천명이 큰 울림을 주었고 상민 씨에게는 락지자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공자의 지혜, 현대적 해석.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했으며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50세의 지천명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아는 시기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적을 찾는 때이죠. 60세의 이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시기입니다. 즉, 50대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도에서 방향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하루에 5줄씩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갔습니다. 빠르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 한 게 아니라 꾸준히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갔죠. 상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철학 박사가 되려 한 게 아니라 매주 조금씩 배우고 나누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갔습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더 멀리 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의미 있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이 들의 의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는 것은 나이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들에 쫓겨 살았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했다면 이제는 내면의 만족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장 공자가 주는 현대적 메시지. 기쁨. 하기 시습지 불영 낳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학습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상민 씨가 철학책을 읽으며 느꼈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55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 말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여유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지금이죠. 친구의 소중함. 유붕자원방 내 불역 낳고 마이너스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친구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정희 씨가 블로그를 통해 만난 사람들, 상민 씨가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친구들입니다. 나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50대 이후에 만나는 친구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죠. 자기 성찰의 중요성. 삼성 오신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한다. 공자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정희 씨가 매일 블로그에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며 성찰한 것, 상민 씨가 철학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이 바로 이런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럴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온고지신의 지혜. 온고이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공자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말했습니다. 50대 이후에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더하면 신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50대 이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5장 실천적 조언.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정희 씨와 상민 씨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하루 5줄 글쓰기에서, 상민 씨는 주 1회 독서 모임 참여에서 시작했습니다. 50대 이후의 새로운 도전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말이죠. 자신만의 페이스 찾기. 젊을 때처럼 빠른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정희 씨는 매일 조금씩 글을 쓰며 자신만의 속도를 찾았고, 상민 씨는 매주 차근차근 공부하며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만 비교하세요. 연결의 중요성. 혼자서만 하는 활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정희 씨의 블로그 커뮤니티, 상민 씨의 독서 모임처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은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되어줍니다. 의미 찾기. 무엇을 하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희 씨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상민 씨에게 철학 공부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는 활동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50대는 인생의 하반기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위한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남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이죠. 윤정희 씨는 53세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최상민 씨는 55세에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때가 된 나이였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말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꿈을 품고 계신가요? 공자의 지혜를 빌려 말씀드리면 지금이 바로 지천명의 시기입니다. 하늘이 내게 준 사명을 깨달을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5줄 일기처럼, 주 1회 모임 참여처럼 말이에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전성기는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윤정희 씨와 최상민 씨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기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부터.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질 거예요. 공자가 말했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작은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떤 꿈을 품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